안녕하세요. 옥년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2단원과 4단원을 알아야 해요 라고 겁을 많이 주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2단원, 4단원 내용을 할 수 있다면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일 거예요. 정신 똑바로 잘 차리고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받아올림이 없고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입니다. 진분수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더 작은 이런 모습의 분수를 진분수라고 했죠. 이런 진분수가 분모가 다를 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단원 공부하기 전에 수학 익힘책 55쪽을 먼저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수학 익힘책 55쪽부터 풀어주세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우리 오늘부터는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덧셈, 뺄셈 해볼 거지만 이 전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같은 경우였어요. 그쵸?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었을까요? 맞아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와야 될 빈칸에 올 숫자는 2, 3. 그래서 마지막 답은 7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아래 부분도 똑같겠죠.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8이라고 두고 는 등호 써주고 분자 3과 1을 더해서 3 더하기 2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대분수들,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가 따로 있는 걸 대분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대분수들의 계산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분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는 분수 부분끼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연수 부분끼리 묶어준다면 1 더하기 2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분수 부분은 9분의 5 더하기 9분의 8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2는 자연수니까 그대로 3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더하기. 그 다음 이제 여기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9. 분자는 5 더하기 8, 13. 3과 9분의 13이라는 분수가 말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지금 가분수거든요. 그래서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줄게요. 3 더하기 우리 13, 9 이렇게 있다면 이거 대분수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13 안에 9가 몇 번이나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9를 이렇게 빼내고 나면 13에서 9를 빼내면 남는 건 4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과 9분의 4가 되어야겠죠? 그런 이 상황에서 또 자연수끼리 3 더하기 1은 4, 분수는 분수끼리 그래서 답은 4와 9분의 4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푸는 문제라 계산 실수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입니다. 이제 빼기네요. 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모가 똑같다면 분자끼리 빼주어라. 등호 쓰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9 그대로 쓰고요. 5 빼기 2는 그렇죠.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자 분수와 자연수를 따로따로 자연수끼리 4 빼기 2 이렇게 계산할 거고 이거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 더해야 되니까 분수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뺀 걸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푸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모습이잖아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모습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에서 1을 빼면 2. 그리고 11분의 9 빼기 11분의 3. 분모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 9 빼기 3은 6. 이제 더하면 될까요? 그대로? 네, 그럼 대분수가 되겠네요. 2와 11분의 6이 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요. 마지막 문제가 3번 문제에서는 가장 까탈스러운 문제인데요. 일단 이것도 대분수니까 우리 자연수 부분끼리 자연수 부분은 5에서 3 빼는 거고 진분수 부분끼리 7분의 2에서 7분의 5 빼는 거고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 더하기. 자,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이상한가요? 맞아요. 여기 지금 7분의 2에서 7분의 5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5에서 하나를 빌려주면 되겠죠, 1로. 빌려주면 얼마가 될까요? 4와 7분의 9가 될 거예요. 왜냐면 5 더하기 7분의 2에서 이 5를 쪼갰어요. 4와 1로. 그리고 7분의 2로. 그래서 이 1을 이렇게 분수에 더해준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1과 7분의 2니까 이거 가분수로 바꾸면 4 더하기 7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4와 7분의 9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바꿀 수 있겠다. 어떻게 바꾸냐면 5 빼기 3이 아니라 4 빼기 3으로. 다음 7분의 2 빼기 7분의 5가 아니라 7분의 9 빼기 7분의 5로. 그럼 계산이 되나요? 되어요. 자연수 부분은 1 더하기 분수 부분은 분모는 똑같이 7, 분자 부분은 9 빼기 5니까 4. 답은 1과 7분의 4. 사실 이거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죠. 지금 7과 5분의 1을 아예 가분수로 처음부터 바꿔주는 방법. 바꿔주는 방법.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서 5, 7은 35. 분모 그대로 쓰고 35의 분자를 더해서 37.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i의 자꾸 통분이라고 하네요. i의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이제 드디어 통분이 나오네요. 선생님 통분이 입에 붙어버렸나 봐요. 자, 분수를 통분할 거래요. 통분, 공통된 분모로 바꾸어 준다. 2분의 1과 4분의 1의 분모를 4로 통분할 거래요. 그럼 4분의 1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1. 근데 2분의 1은 바꿔줘야 되네요. 어떻게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는 4가 됐죠. 그럼 분자는요? 맞습니다. 2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3분의 2와 4분의 1. 분모가 12가 됐네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 또는 두수의 곱 이용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3분의 2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봅시다. 3분의 2가 12분의 얼마가 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렇죠. 분자와 분모에 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분자 얼마예요? 맞습니다. 8이죠. 그럼 4분의 1이 12분의 얼마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분자와 분모에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3이 됩니다. 그 다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제 크고 작은 비교하라는데 왼쪽 거는 분모의 크기가 같아요. 분모의 크기가 똑같네. 자, 13분의 12는 1과 비교했을 때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쵸? 그리고 1과 13분의 1은 1과 비교하면 더 커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분수예요? 오른쪽이 더 큰 분수죠? 또는 이 1과 1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어 보아도 13분의 14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큰 게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분모가 다른 분수들의 크기 비교는 4단원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통분부터 해야 돼요.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거나 두수의 곱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린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두 수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 2. 2, 4, 8, 2, 3은 6. 최소 공배수니까 니은자로 다 곱해야겠네요. 2 곱하기 4 곱하기 3은 분모는 24가 되겠네. 자, 8분의 7이 24분의 얼마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곱한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도 3을 곱해야겠네요. 7, 3, 21, 6분의 5도 해볼게요. 얘가 분모가 24가 되려면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야 돼요. 분자에 4 곱하면 4, 5, 20. 누가 더 커요? 맞습니다. 왼쪽이 더 큽니다. 교과서 84쪽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분수 막대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자 라고 써있고요. 아이가 그 밑에서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려면 다른 분수 막대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모가 다른 분수에 계산하는 방법은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해 라고 아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우리 막대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있는 분수 막대에서 1과 5분의 3과 1과 2분의 1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연수 부분은 그냥 더하면 되니까 일단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없다? 빼놓고 생각을 하고, 이 분수 부분만 살펴볼게요. 5분의 3부터 볼게요. 5분의 3이면 2 도막이네요. 그쵸? 이게 3개 있는 게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은 얼만큼의 양이냐면 이만큼의 양이에요. 5분의 3 대신 쓸 수 있는 분수 뭐가 있을까요? 그쵸? 보았더니 여기 10분의 1로 나눈 것 조각이 딱 떨어지는 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10분의 6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2분은 2분의 1 해볼게요. 2분의 1은 얼만큼인가 봤더니 이만큼이에요. 2분의 1도 양으로 따지면 이 정도예요. 2분의 1 대신 쓸 수 있는 건 맞네요. 봤더니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5분의 3과 분모가 똑같은 10으로, 분모를 10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겠네요. 10분의 5로. 그쵸? 그럼 이제 덧셈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 통분만 할 수 있고 덧셈할 수 있고 가분수랑 대분수만 서로 바꿀 수 있으면 이번 단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요. 85쪽에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모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분자끼리 더합니다. 그 다음 4단원에서 배웠던 통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용해서 이번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6쪽입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아이는 우유가 2분의 1컵 있어요 라고 말하고 여자아이는 4분의 1컵 있어요 라고 말해요. 둘 합치면 한 컵이 넘을까가 이 아이가 궁금한 내용인가 봐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넘을 것 같나요?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밑에 보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그림에 나타내어 보라고 해요. 2분의 1과 4분의 1, 이 그림에 나타내실 수 있죠. 우리 이건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오래전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아셔야 해요. 2분의 1이라는 건 1, 한 컵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4분의 1이라는 건 한 컵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겠죠? 지금 색칠해 보세요. 한번 봅시다. 2분의 1은 이렇게, 4분의 1은 이렇게 색칠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우유를 합치면 한 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금을 여기 2분의 1 위에다 넣는다 해도 이걸 넘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직접 더하는 방법,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그 우유의 양을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일단 2분의 1과 4분의 1을 그림의 색칠부터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밑에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4분의 1 색칠해 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2분의 1은 먼저 얼만큼 색칠해야 할까요? 그렇죠.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그 다음 4분의 1은 얼만큼 색칠해야 할까요? 그렇죠.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그거 우리 여기 한꺼번에 모아볼게요. 일단 2분의 1부터 그대로 옮겨 담는다 하면 이만큼이니까 먼저 담고 그 위에 4분의 1의 우유를 담을 거니까 이만큼을 또 옮겨야겠죠?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같이 보면 일단 2분의 1은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우리 통분할 때 배웠죠? 2분의 1을 분모가 4인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줘야 돼요. 분자에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 4분의 2.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4분의 2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하면 분모가 똑같아서 우리 계산할 줄 알아줬어요. 분자끼리 더한다. 그쵸? 그러면 이 밑에 써줄게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한 방법 간단하죠? 일단 뭐부터 했어요?
그렇죠. 분모를 똑같게 통분한 후 어디끼리 더했다? 분자끼리 더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87쪽입니다.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2번에서는 2분의 1과 4분의 1 같은 단위 분수의 덧셈을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분자의 단위 분수가 아닌 다른 숫자를 사용한 이런 분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4분의 1과 3분의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4분의 1을 나타냈고요. 3분의 1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4분의 1 이 그림을 한 조각을 다시 3등분해서 각각 다 12등분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3분의 2였던 이 그림, 이 도막은 각각의 조각을 4등분해서 12도막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4분의 1만큼 이만큼이 차지하는 건 얼만지, 여기에서 이 3분의 2였던 이만큼이 차지하는 건 얼만지 두 빈칸을 지금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답 맞춰볼까요? 자, 4분의 1은 12분의 얼마로 바뀔까요? 맞아요. 12분의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3분의 2는 12분의 얼마로 바뀌나요? 그렇죠. 8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아래 식의 빈칸도 채워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영상 멈추고 채워주세요. 자, 4분의 1을 통분하고 3분의 1을 통분했어요.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이 12분의 땡 여기에는 얼마가 와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통분한 그 숫자 3 와야겠죠? 이 뒤에는요. 3분의 1을 통분한 거예요. 12분의 8이 되어야 합니다. 분모가 12로 똑같아졌어요. 그럼 분자끼리 더한다. 3 더하기 8은 11입니다. 잘하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4번 문제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우리 방금 한 건 그림을 이용했지만 이번엔 좀 더 그림 빼고 좀 수준 높게 이용을 했어요. 둘 다 맞는 계산인데 서로 다른 방법이래요. 둘 다 분모를 이렇게 공통분모로 통분해서 풀긴 풀었는데 뭐가 다른 방법인 걸까?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요. 얘가 통분하는 과정과 얘가 통분하는 과정 지금 선생님 힌트 다 드렸어요. 통분하는 과정은 눈여겨보시고 어떤 게 다른지 얘는 어떻게 구한 건지 얘는 어떻게 구한 건지 써보세요. 찾으셨나요? 어떻게 구한 걸까요? 공통분모를 구한 방법이 다르죠. 방법 1은 두 분모의 곱 6과 8을 곱해서 공통분모로 이용했어요. 그쵸? 그래서 48로 만든 다음에 이걸 더하니까 48분의 26이 돼서 약분까지. 그 다음 방법 2는요. 얘도 공통분모를 만들었는데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분모를 구했어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이용했더니 약분은 안 해도 되네요. 바로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문제 볼게요. 이건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얘기만 해봅시다. 두 방법을 비교해서 뭐가 좋은지,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왜냐면 둘 다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거, 뭐 어떤 게 더 좋은 거 없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두 개가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를 얘기해보자고 하네요. 자, 위에 거 방법. 방법 1은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뭐가 좋을까요? 맞아요. 공통분모 구하는 과정이 쉬워요. 그냥 곱하면 되니까. 문제는 곱할 때 만약에 숫자가 컸다면 16분의 1, 18분의 3이었다면 이 곱하는 계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공통분모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공통분모 구하기가 쉬워요. 방법 2. 이거는 뭐가 좋을까요? 얘는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귀찮기는 해. 대신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아져요. 간단한 분수예요. 그래서 약분을 굳이 두 번 안 해도 돼요. 바로 이게 나와요. 그쵸? 더하기도 간단하고요. 이렇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이 영상을 잠깐 멈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세우고 풀어볼 건데요. 일단 문제만 같이 읽어볼게요.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의 양.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쌀빵 한 봉지랑 쌀과자 한 봉지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자, 쌀빵 한 봉지 만드는 데 얼마 필요하다고요? 4분의 3. 쌀과자 한 봉지 만드는 데는 6분의 1.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맞아요. 더해야 돼요. 그래서 식은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영상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 분모 뭘로 했나요? 공통분모. 선생님은요. 공통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12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12로 만들기 위해서 4 그리고 3 여기에는 30 곱했고요. 6, 1 여기에는 20 곱했어요. 만약에 두 수의 곱을 이용하셔서 분모를 24로 하셨어도 괜찮아요. 같이 볼게요. 이걸 계산했더니 선생님은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12분의 11 컵입니다. 컵을 빠뜨렸어요. 여러분도 컵까지 써주세요. 컵. 좋습니다. 오늘 배운 공책은 간단합니다. 5교시 수학 쓰시고 배운 문제 쓰신 다음에 이렇게 두 문제 풀어주세요.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3은 공통분모를 12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분의 5가 답입니다. 만약에 굳이 나는 이거 6과 12를 곱할 거야. 그래서 72분의 12 더하기 72분의 18 그래서 72분의 30으로 구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구했다면 약분 해주세요. 우리 5단원에서는요. 항상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해서 분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링크했던 영상 중에 수학은 게으름뱅이들의 학문이에요 라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는 숫자를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5분의 2 더하기 6분의 1 이거는 최소 공배수 또는 두수의 곱이 똑같죠? 30이에요. 그래서 답은 30분의 17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수학 익힘책 56쪽과 57쪽을 풀고 다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